이번 주 경제 이슈를 쪽집게처럼 골라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시간 신들린 경제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 게 많아요. 네, 할 게 그죠? 많고 예. 좀 약간 지난 얘기긴 한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약간 가슴 뛰는 얘기들도 많아가지고. 뭐요? 그 치맥 회동이요. 황씨? 네, 그거 예.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와 너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예. 근데 왜 황씨라는 게 다 웃죠 밖에서. 황씨. 맞잖아 황. 맞죠. 젠슨 이름 황, 성 맞죠? 맞습니다. 예, 미스터 황 맞는데. 황씨 아저씨가 사실 옛날에는 진짜 황씨 아저씨였어요. 아 정말요? 네, 2008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진짜 황씨 아저씨. 우리나라의 그래픽 카드 팔러온 황씨 아저씨였는데 지금은 5조 달러 기업의 총수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저 치킨부터 바나나 우유까지 다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고 황씨 아저씨 이야기는 이제 트씨 아저씨 얘기부터 트씨 해야 아저씨. 됩니다. 예. 일단은 이번에 이 에이펙이 잘 마무리됐는데 이 에이펙 보다도 더 역시 우리 경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누가 뭐래도 한미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관세 협상이 타결은 됐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에이펙이 이 다들 착각하고 계시는데 10월 31일부터 11월 1일이거든요. 예. 트럼프는 30일 날 떠났어요, 미국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갔어요. 네, 그냥. 맞아요. 트럼프가 그리고 이제 떠날 때 그 약간 비춰졌던 게 뭐냐면 스캇 버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가 이제 에어포스 온다고 떠나는데 거기서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재무장관 안 타지라고 했는데 재무장관 이제 남아가지고 그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재무장관은 그래 참여를 했군요. 왜냐하면 어쨌든 에이펙의 21개국에 지금 미국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자 외교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에이펙의 정신에 동의하지 않아요. 트럼프는. 자유무역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실제로 이번에 그 경주 선언에서도 그 자유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게 아까 이제 고려한 거겠죠.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을. 어쨌든 그런데 여기 에이펙보다 그 앞서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 우리한테는 더 큰 의미가 있었죠. 트럼프는 2천억 받았고 황금관도 받았고 훈장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나는 간다 집에. 이게 그 이제 한미 관세 협상 주요 사항을 보자면 일단 3,500억 달러 현금 어프런트 현금으로 내놔라 일시에라고 이제 요청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못 낸다 이러고 버텼던 거고요. 버티는 와중에 일본이 먼저 5,500억 달러 우리 그냥 현금으로 낼게 사인을 해버려가지고 우리가 되게 더 입장이 더 곤란해졌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일본은 5,500억 낸다는데 너네는 왜?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우리는 사실 우리 원화가 기축통화도 아니고 사실 이게 지금 3,500억 달러가 외환보유고의 80% 이상이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우리 외환위기도 올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IMF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사회 전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도 그 IMF를 경험한 분들이 그 지금 현재 요직에 이제 주축을 이제 점하고 있고요. IMF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못한다라고 해서 버티기였고요. 그래서 사실 관세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그러니까 이 에이펙을 그러니까 10월 31일을 데드라인으로 삼지 말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해야지. 이거 꼭 무슨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지 말자라고 해서 사실 기대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너무 생각보다 물론 이걸 이제 원칙적으로 보자면 생돈 내놓는데 그게 무슨 좋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도 하시지만 그리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제 미국에 우리가 버틸 수는 없는 미국의 이른바 대들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였는데 일단 3,500억 달러 현금 아니고요. 2천억 달러 현금 그리고 조선업협력에 1,500억 달러를 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2천억 달러 요 현금을 내는 것도 투자 상한을 줬어요.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그러니까 2천억을 한 번에 내는 거 아니고 한 번에 내면 또 이게 타격이 우리 외환보유고의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타격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억 달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500억 달러가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착수를 했다라고 해도 500억 달러를 1년에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일단 2.5년에 나눠서 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명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앞서서 발표한 게 뭐냐면 우리 외환 를 좀 약간 감당할 수 있는 연간 감당할 수 있는 투자 수준이 150억에서 200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한국은행이 분석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간 투자 상한액을 이제 설정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저도 진짜 일본이 왜 사인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본의 돈을 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데 일본이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마음대로 투자 결정을 하고 일본은 그냥 45일 이내에 그 투자에 필요한 돈을 써야 돼요. 미국에. 그런 구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MOU가 공개될 텐데 김용범 정책실장 설명에 따르면 그 부분이 1조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투자금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겠다. 뭔가 우리 의견을 좀 투자처에 대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협력 보증 그 조선업 1,500달러가 이게 이제 1,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선박금융, 보증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생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워낙 배 하나 만드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 등 간접 투자도 포함한다라는 거니까 1,500달러가 조선업 만드는데 생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안 보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이익 배분 구조는 사실 뭐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수익이 날 때까지는 5대5고요. 수익이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구를 좀 웃기지만 구를 미국이 갖고 가고 이제 우리가 1인데 근데 20년 내 원리금 상환을 받지 못하면 수익 배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일본의 협상에 비교해서 훨씬 잘했죠. 훨씬 잘했다 이 정도면 진짜 선방했다. 선방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200억 달러로 그 선에서 맞춘 건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200억 달러도. 이라고 이제 한국은행이 제시한 그 상한이 200억이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맞추는 수준으로 아마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보고서 우리의 그 협상단에서도 아마 200억 달러 우리 연간 200억 달러 이상 못 낸다라고 약간 했던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200억 달러가 어디 있어 매년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외환보유고를 이제 모아놓은 돈을 해서 자꾸 저 200억 달러 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쌓일 거잖아요. 뭔가 운용 수익에서 낸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맞아요? 것도 있고 사실 그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했을 때 200억 달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좀 볼게요. 미국 내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는 사실 그 미국에서도 야 일본에 비하면 야, 한국 되게 잘했는데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얼마를 내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요? 이때 돈 내는 건 우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하는 게 중요할 게 없어요. 미국에서 화제가 됐던 건 그 우리가 선물로 준 그 왕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역시 트럼프 좋아하는 거 보고요. 네, 이 왕관인데요. 저 표정 보시죠. 지금 화면에 나왔는데 트럼프가 너무 좋아하고 시선에 그 왕관에서 눈을 떼질 못하고 있어요. 사실 트럼프 금이랑 왕이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 두 개네. 그냥. 이게 그 마침 이제 그 트럼프가 여기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그 중순에 워싱턴 DC를 비롯한 주에서 노 킹스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그 6월에도 열렸었거든요. 근데 이번 노 킹스 시위는 더 규모가 늘어서 한 700만 정도가 미국 전역에서 모였대요. 트럼프가 자꾸 사실 미국은 왕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 민주주의의 약간 상징적인 국가고. 근데 트럼프가 자꾸 왕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는 노 킹스 왕이 없다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한국이 왕관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데일리 쇼라고 하는 그 이제 시사 프로 같은 데 나와서 그 여자분이 앵커분이 한 그 약간 발언이 약간 이제 쇼츠로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약간 이게 그 사우스 코리아 이러면서 너희들 미쳤니? Are you crazy? 막 이러면서 아니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노킹스 시위를 하고 있는데 너 이런 와중에 니들이 왕관을 설명해? 너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 쇼츠가 화제가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그거 니들이 뽑았거든. 이라고 이제 그런 뭐 댓글 달고 있으면서 사실 관세 협상 결과보다는 요거 왕관 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현금으로 선불로 내놨는데 그럼 어쩌라고? 맞아요. 그거예요. 왕관으로 막았으면 잘 막았구만 뭐 이런 거죠. 사실 뭐 이게 뭐 어쨌든 뭐 금액이 오가는 경제적인 실익에 왕관을 주는 게 이렇게 약간 기분을 좋게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라고 보는데 저는 굉장히 약간 의미가 있었다. 우리가 일본은 황금색 골프공 줬잖아요. 황금 골프공. 우리는 왕관을 줬어요. 골프공보다 왕관이죠. 그리고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 탈 때 원래 이 왕관을 그 보통 이제 외교적인 그런 건 이제 행랑 외교부 행랑이라고 그걸 보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내 저녁이 싫으라고. 진짜 두고두고 보겠다는 얘기가 너무 흐뭇해서. 내 박물관에 좋은 자리에다 그거 갖다 놓겠다고 그 챙기라고 그 계속 이렇게 발언했대요. 정말 좋았나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만나서 너무도 감사하다. 뭐 국가의 신세를 갚겠다. 뭐 이런 말들을 네. 뭐 했다고. 뭐 대통령한테 신세 갚겠단 말은 대통령한테 직접 한 건 아닌데 국가의 어쨌든 신세를 갚겠다. 예, 국가의 신세를 갚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가 되는데 어쨌든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되면 숨통 트인 건가요? 완전 숨통이 트인 거죠. 사실 네. 이번 관세 협상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기업은 현대차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얻어낸 게 뭐냐면 관세입니다. 관세가 원래 25%인데 15%로 낮췄어요. 예. 그런데 앞서서 협상을 타결한 유럽이나 EU나 일본과 있어서 우리가 가장 경쟁하는 수출 품목이 뭐냐면 자동차입니다. 예. 여기는 15% 내는데 우리만 25% 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 앞서서는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무관세였어요. 일본은 2.5%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 갑자기 이게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경쟁 모델의 경우 우리가 도요타보다도 더 비싸게 팔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질 수 있었던 건데 이걸 다시 이제 15%로 동등한 기준으로 맞춘 겁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이게 지금 현대차가요.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매출이 46조 7천억 사상 최대 찍었고요.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나왔어요. 영업이익 2조 5천억인데 영업이익이 2조 5천억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서 미국 관세 손실액이 1조 8천억이에요. 만약에 2조 5천억에다가 관세 손실액 1조 8천억을 더하면 사상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관세로 1조 8천억을 손해를 봤는데 예. 이제 4분기부터는 요거 손해 안 보게 되는 거죠.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트씨 아저씨 얘기했으니까 오늘의 메인 이벤트, 메인 디시 황씨 아저씨. 너무 황씨, 이씨, 정씨의 만남. 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 깐부 버디라고 이제 소개를 했죠 젠스상이. 예. 아니 치맥 버디, 치맥 버디, 깐부 버디랜다. 예. 치맥 버디.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 세 사람이 동시에 앉아서 치킨에 맥주 마시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보기 힘든 거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예. 저 정말 영상 나갑니다 지금 유튜브로는. 예. 이 예. 너무 멋져요. 황씨, 이씨, 아니 저 정씨의 저 세 명 만남 어떤 부분이 제일 눈길을 끌었어요? 우리 저 고란 기자한테는. 일단 세 명이 만났다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 세 명이 이 뭐랄까 이 그 의미가 예. 그 AI 깐부 회동이잖아요. AI 치맥 회동 이걸로 예. 하나 이제 틀을 만든 거예요. 이제 그 앞서 그 이거 깐부 회동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엠바고 때문에 발표 안 했지만 젠슨왕이 큰 선물이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발표한 게 한국에 26만 장의 GPU를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돈 공짜로 주는 건 아니죠? 14조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사주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관계를 보자면 갑과 을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엔비디아가 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슈퍼을입니다. 슈퍼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GPU 시장은 철저한 공급자 위주 시장이기 때문에 예. 서로 살려고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 우리가 이제 줄 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이게 만약 서로 살려고 하면 단순히 먼저 발주했다 그래서 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좀 순서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한테 먼저 주겠다라고 파는 사람 마음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14조 돈 받고 주는 거지만 네네네. 물량을 야 그래 우리가 한국에 먼저 물량을 맞아요, 배정해 맞아요. 줄게. 네. 자체가 어마어마한 혜택을 은혜를 입은 거다. 은혜를 입은 거죠. 황씨로부터. 이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GPU를 받아가지고 이른바 이제 AI 팩토리라고 해서 AI를 통해 가지고 뭔가 제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프라를 이제 깔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 젠슨황 입장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예. 이게 사실 AI 같은 경우는 AI 이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단순히 GPU 파는 회사가 아니다. 예. 우리는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산업에나 다 인프라가 붙으면 예. 인프라는 일단 깔고 나면 그 깐 곳이 약간 그 다 먹습니다 시장을. 아 그래요. 예. 예. 이 인프라는 다시 말하면 AI 플랫폼 기업이다. 인프라 이제 플랫폼 기업이다. 인프라 기업이다라고 하면 예. 플랫폼 산업의 특성은 모든 걸 다 깔고 나면 그 플랫폼을 장악한 사람이 그냥 다 예. 먹습니다. 앞으로도. 어허. 근데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인프라를 먼저 깔아가지고 플랫폼끼리 어떤 일종의 약간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표현하죠. 예. 이 산업군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들의 GPU를 깔아가지고 AI 자기들의 플랫폼으로 우리나라를 편입시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을. 예. 이렇게 되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거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이제 플랫폼 만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있고요. 이쪽에 또 애플 같은 경우에 또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뭔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다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게 이제 AI GPU라고 하는 인프라만 있다면 예.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걸 묻혀가지고 이제 이른바 피지컬 AI까지 하면서 AI 플랫폼에 그 자기들이 만든 AI 플랫폼에다가 삼성도 얻고 현대차도 얹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못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플랫폼으로 가기가 조금 힘들어진 상황인 거고요. 예를 들어 애플이나 메타 같은 네, 데로.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이른바 AI 플랫폼 경쟁 전선에 있어가지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든든한 파트너를 이제 만든 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삼성과 현대차는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를 들고 와서 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제조업의 한 단계 AI를 접목한 제조업 혁신에 혁신을 좀 더 발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경쟁사보다는 양쪽이 이기긴 한데 이 가운데 이제 이 좀 우리나라 26만 장의 특성 중에 뭐냐면 5만 장이 정부가 갖고 하는 거거든요. 예. 정부가 그 5만 장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AI를 한 단계 이제 정반적으로 산업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는 건데 예. 이러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나치게 이제 엔비디아 기술에 이제 종속될 우려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AI 플랫폼에 철저히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우리는 붙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AI 기술 예. 자립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사실 일단 확보해가지고 뭔가 발전시켜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 금요일이었던가요? 이 모임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그다음에 네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이 세 사람에 만났을 때 우리 고란 기자가 설렜다고 그랬는데 영상 좀 볼까요? 예, 현장 분위기 좀 보고 오시죠. 네. 그 치맥 회동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치맥 회동 끝나고 나서 지포 그 행사장 그 엔비디아 행사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 행사장 가서 또 한 발표도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고요. 뭐 영상이 안 나오고 있어 제가 말씀드리자면 거기서 막 세 명이서 이제 러브샷을 하는 막 장면도 그렇게 나오고. 행사장에서요? 아니요, 그 치맥. 치맥. 예. 그리고 이제 행사장 갔더니 이제 각종 이제 드립이 난무했는데 젠슨왕은 예. 거기서 이제 나 치맥 버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서 맞아요. 예. 부자들이 아주 많네요라고 얘기하고. 예. 왜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 투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젠슨랑 CEO가 우리나라는 인연이 꽤 깊다면서요? 맞아요. 한국 때문에 이 정도로 부자 된데 우리나라가 공이 컸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맞습니다. 있던데요. 지금 여기 나오는 드립들은 이제 이재용입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재용 막 열광하니까 예. 여기는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라고 해서 그렇죠. 예. 했고 또 정의선 또 회장은 약간 뭐랄까 갑자기 뜬금 제가 막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제일 이제 막내 어리죠. 맞고요, 어리고 예. 맞고요.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용산의 전자상가에 계신 분들은 젠슨왕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 세계 최고의 부자를. 네, 맞아요.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 요때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엔비디아는 스타트업에 불과한 거거든요. 예. 젠슨왕이 만든 스타트업. 그런데 여기서 이제 GPU를 만들어 파는데 파산 위기까지 몰렸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서 그때 이제 이 엔비디아를 구한 게 바로 한국의 PC방. 갑자기 그때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 막 보급이 되면서 전 세계 이제 PC방이 이제 전국에 PC방이 깔리면서 깔렸죠. PC방이 막 10,000개 넘었다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 PC방을 하려면 그 빠른 이제 속도 이제 브로드밴드로 됐고 그다음에 그 그래픽이 완전히 잘 구현되는 그래야 게임을 하지. 그렇죠. 그런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면 그 PC방 사장님들이 한 20-30개씩 그 지포스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 GPU를 다 깔았대요. 그러면 이게 이제 10,000개에다가 뭐 이렇게 수십만 개를 카니까 갑자기 엔비디아가 이제 파산 위기에서 갑자기 최대 매출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에 출몰하던 황씨 아저씨가 바로 젠슨왕이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용산에서 그걸 기억하신 분들이 그 젠슨왕을 기억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 경제업체가 ATI라는 곳이 있었대요. 지금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 말고 경쟁 거 말고 우리 엔비디아 거 써주세요 이러면서 실제로 이제 판매를 다녔다라고 하는 그거고요. 2010년대에는 엔비디아 그 용산 전자상가에 엔비디아 교육센터가 개소식을 열 때 젠슨왕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바가지를 깨는 한 게 애군을 물리치는 뭐 그런 거 퍼포먼스 있잖아요. 그 퍼포먼스를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직접 했고요. 2008년에 서울대에 와서 그 그래픽 컴퓨팅의 미래, 뭐 비주얼 컴퓨팅의 미래라고 했던 강연은 다시 지금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2008년 8월에 와서 강의를 할 때 엔비디아 주가가 480원.
480원 네. 우리나라 돈으로. 네, 지금 한 200 몇 달러 되거든요. 근데 예. 이게 지금 주식 분할 거쳐가지고 200 몇 달러지. 만약에 그때 주식이 그냥 한 주였다면 지금 8,000달러. 뭐 했나 그때 그거나 살 걸 이런 거죠. 예. 약간 그런 그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 이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정의선 회장, 이재용 회장 그 거기 있던 그 행사장에서 또 젠슨왕이 이건희 회장과의 또 인연을 얘기하기도 해가지고 90년대 화제가 정말 됐었죠. 편지 받았다고요? 네. 96년에 한국에서 온 처음으로 자필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이건희 회장의 미래가 담겨 있었는데 전 진짜 놀란 게 뭐냐면 거기에 우리 그 초고색 인터넷이 깔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마 다 컴퓨팅을 할 거고 한국에서 그런 그 게임 대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96년이에요. 놀랍죠. 다 됐네 그게. 그리고 96년, 98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네. 이미 96년에 브로드밴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거든요. 아. 근데 98년에 예. DJ가 이제 손정희 회장이랑 그 빌 게이츠 불러가지고 한국 경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더니 손정희가 그때 뭐라 했냐? 첫째도 브로드밴드,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라고 했어요. 최근에 와서 손정희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했잖아요. 예. 그래서 브로드밴드가 이제 예. 전국에 깔리면서 그 PC방 열풍 불러왔던 거거든요. 근데 네, 죄송합니다. 흥분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신들린 경제 고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